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낸시랭과 김정대 등 우리나라 팝아트 대표 작가 7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진주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강렬하면서도 대중적인 매력으로 인기를 끄는 팝아트 작품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장미가 절정으로 핀 순간 그 위로 겨누어진 총뿌리들. 화려한 꽃과 차가운 총을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게 캔버스에 사진처럼 그려낸 극사실주의 유화 시리즈입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은 여성으로 겪은 개인적 어려움과 SNS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살인을 담아내렸습니다. 낸시랭은 자신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합리하게 겪는 부분에 있어서 희망과 치유를 해주고자 구름처럼 봉긋 솟은 조선시대 가채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강아지를 아는 여성. 작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함없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유쾌한 이미지와 강렬한 색감으로 구성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가채머리를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신윤복의 미인도를 그대로 가지고 옴으로써 표현하고 있는데요. 노란색 우비에 삼선 슬리퍼, 빨간 강아지 풍선을 타고 호기롭게 사냥에 나선 우비소년. 김정대 작가 자신을 똑 닮은 해맑은 캐릭터는 특히 어린이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김정대의 빵야라는 작품이 제일 재밌었는데 작품 포즈가 너무 웃겼고 제목도 신기했어요. 낸시랭과 김정대, 아트놈 이사라 등 우리나라 팝아트 대표 작가 7인의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전시 파퓰러가 진주를 찾았습니다. 진주에서는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아이랑 같이 방학에 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팝아트의 유쾌한 위로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파퓰러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동물 학대 논란이 제기됐던 김해의 한 민간동물원이 결국 재정난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문을 닫은 동물원에는 야생동물 등 60여 마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남은 동물들에 대한 마땅한 관리 방안이 없어 방치 우려가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김해의 한 동물원입니다. 매표소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입구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앙상하게 마른 이른바 갈비사자를 계기로 열악한 동물 사육 실태가 드러났고 동물원 측은 재정난으로 최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세대들이 더 불쌍하게 되기를 원치는 않죠. 단 그래도 노동을 해가지고 30만 원씩 걸어가지고 지금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남은 동물입니다. 운영을 중단한 동물원입니다. 이곳에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60여 마리의 동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물원은 지난 6월부터 남은 동물들의 분양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분양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례차례 분양을 하면서 폐쇄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동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어디를 이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동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동물원 운영을 중단하려면 보유 생물관리 계획을 신고하고 폐원하려면 관리 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최대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하는 동물원이 속출하면서 남겨진 동물학대와 방치 논란이 전국에서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동물원 같은 경우도 그다지 법에 지속되는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어도 법이 너무 미약하고요. 동물 방치 우려가 커지자 동물보호단체는 남은 동물들의 먹이 제공을 위한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를 한 달 앞두고 이번 행사에 공무원 동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협조 요청을 받은 일부 시군은 입장권과 출장비까지 지원하며 공무원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정부 승인 국제 행사로 다음 달 15일부터 35일 동안 열리는 산청 항노화 엑스포.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경남 각 시장 군수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입장권 구매에 협조하고 적극 홍보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입장권 2,000장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거창군은 절반인 1,000장의 입장권을
공무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직원 분량 입장권을 사들인 뒤 모두 현장을 견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엑스포와 큰 연관성을 찾기 힘든 각 읍면사무소와 의회 등 모든 부서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인당 최대 6만 원인 출장비도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입장권 가격에 출장비를 더하면 전체 예산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군에 있는 직원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군에 있는 전체 직원 그런 축제 역량이나 강화를 위해서 제 하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갔었고. 사천시도 공무원 정원만큼인 900장을 구매해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이나 견학처럼 해가지고 아마 출장을 다녀오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시군 문서에는 할당량 등과 같은 내용도 있지만 경상남도는 입장권 강제 배정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서울에서 많이 협조해주라 그런 뜻이지 할당량은 없습니다. 지난 6월 막을 내린 하동 세계차 엑스포 때도 입장권 구매 협조 요청이 있었고 현장에 간 공무원들까지 모두 공식 입장객 수에 포함됐습니다. 그 엑스포를 구경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동원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원래 취지에도 맞지도 않는 거고. 지역의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 국제 행사.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란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그동안 지형과 장애물 탓에 과수농가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농약 방제가 쉽지 않았는데요. 경남 농업기술원이 단감 과수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드론 방제 기술을 개발해 과수농가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만여 제곱미터 단감 과수원에 농약 방제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드론이 농약을 뿌리는 높이는 과수원 바닥에서 불과 5m 위, 나무 높이 3m를 제외하면 장애물과 2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존과 같이 수동 조작으로는 나무 지지 기둥과 주변 전신주 등 장애물과 드론의 충돌 우려가 큰 상황. 경남 농업기술원 단감 연구소는 소형 드론으로 과수원의 지형을 먼저 파악하고 드론 운항 경로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 드론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2m 높이 정도 수준에서 살포해도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감 등 과수의 해충들은 대부분 잎 뒷면에 서식하기 때문에 잎 뒷면까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저공 비행이 필수입니다. 저공 비행하는 드론은 강한 바람으로 과수잎 뒷면까지 농약을 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수원의 경우 기존에는 여름철 수작업으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사흘이 걸렸지만 대형 드론 2대를 활용해 1시간 30분에 농약 살포가 끝났습니다. 12,000평 정도 되는 가온에 방제를 하면 3일 정도 걸리는데 드론으로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간 차이가 엄청나고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은 단감 과수 농가에 시범 적용한 드론 활용 농약 방제를 다른 과수 농가에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오늘도 흐린 하늘에 무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현재 우리 지역엔 일주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1도 안팎을 보이는 등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욱 높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잦겠는데요. 오늘도 오후 한때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6도, 창녕이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1도, 밀양이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5도, 거창이 24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1도, 합천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경찰청이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던 시행사 실제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1년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실시 협약을 맺은 뒤 지난 4월 대출금 25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나는 등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170여억 원에 대해 몰수 보전 신청을 추진하는 한편 시행사 관계자들과 대리금융기관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의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5달 동안 마약류 집중 단속을 한 결과 검거 인원은 56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6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밀수와 판매 등 공급 사범이 70명으로 62% 증가했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사범도 31%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등록된 반려견은 16만 8천여 마리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경남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한 유실 또는 유기 반려동물은 12,000여 마리로 경기도 다음 2번째로 많았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허가 없이 폐기물을 취급하거나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14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플라스틱류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체가 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이 어제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진주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광주 선운 이지구 아파트 철근 누락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양산 사송신도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시청을 대상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접수되면서 경남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